제가 요새 잠을 비교적 잘 자는 편인데도 네. 다크서클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원래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도 다크서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크서클이 한번 생긴 뒤로 사라질 생각을 안 해요. 피곤할 때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사람들이 피곤한 줄 금방 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전지인 선생님께 다크서클 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다크서클은 정말 인상에 너무 많은 변화를 줘요. 진짜 얼굴이 그대로여도 다크서클이 조금만 진해지면 피곤해 보이고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인상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다크서클을 이제 치료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치료를 하고 싶으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크서클 원인이 뭐가 있나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4가지나 되는군요. 네. 원인이 다 다른 다크서클이라서 치료가 다 달라요. 첫 번째로는 색소형 다크서클입니다. 이 색소형 다크서클은 눈 밑 피부 자체에 색소가 침착돼 있는 다크서클이에요. 눈 밑에 색소가 침착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염이나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눈 밑을 많이 긁어서 그쪽에 염증이 난 다음에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아이라인이나 섀도우 같은 거 눈 밑에 칠하시고 나서 제대로 클렌징이 되지 않는다면 색소가 침착이 돼서 그대로 색소가 검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색소성 레이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한번 생기고 나면은 치료가 힘든 다크서클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해서 잘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네. 클렌징을 잘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클렌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세진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잘 설명하셨죠. 여기 이쪽에 올라오는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색소가 아예 침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크림에 대해서도 이쪽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토피 남았나요? 그죠. 아토피나 뭐 비염 때문에 네. 있으신 분들은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그 원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눈 아래에 각질이 많거나 하면 그게 약간 갈색으로 색소가 침착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전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눈 아래쪽에 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습제를 잘 바르셔서 수분 충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크림이 조금 다크서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혈관성 다크서클입니다. 이 혈관성 다크서클은 눈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한테서 잘 나타나는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얼굴의 피부보다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이 되게 잘 비쳐 보여요. 근데 만약에 눈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정맥혈은 조금 검붉은 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붉은 색이 눈에 비쳐 보이면서 다크서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많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다크서클이 정말 턱 밑까지 내려오는 느낌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호전은 할 수 있지만 이거 역시 조금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혈관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눈 주위에는 정맥이 있거든요. 눈 주위에 있는 정맥들이 빠져나가는 길을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이 잘 빠져나가면 조금 검붉게 보이는 게 많이 호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눈 아래쪽만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눈부터 눈썹까지
동그랗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그쪽으로 정맥이 지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눈 주변뿐만 아니라 관자놀이 쪽까지 정맥이 연결이 돼 있어서 눈부터 관자놀이 쪽까지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사지 하실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눈이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혈관이 확장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눈 근처로 차갑게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거라서 잠을 푹 주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 혈관성 다크서클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세 번째 다크서클은 눈 밑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그거에 의해서 그늘이 져서 생기는 다크서클이에요. 눈에는 눈 주위를 둘러싸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안화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 주위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지방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 역할을 하는 막이 있는데요. 그 막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눈 밑쪽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근육과 피부도 같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눈 아래쪽에 불룩한 주머니를 만들게 돼서 이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밑에 주머니가 튀어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원래 나이보다는 더 나이가 많이 들게 보이게 되고 피부도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눈가에 주름이 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케어를 하려고 해도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조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20, 30대 때는 눈 밑에 지방이 살짝 튀어나오더라도 피부가 탱탱하시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 수술로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세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지방을 꺼져 있는 부분으로 옮겨주는 게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눈 안쪽에 있는 빨간 살인 결막으로 절개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겉에는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아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5, 60대가 되시면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고 지방이 나온 정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피부의 처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처진 피부를 같이 리프팅 해주면서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눈 아래에 선을 따라서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수술 흉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하얀 선으로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으신 50대 이상의 분에서는 하안검 수술을 해서 처져 있는 피부를 같이 절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 밑에 꺼져 있는 부분이 그림자가 지면서 다크서클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바로 밑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눈물 고랑 쪽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앞광대 쪽이 푹 꺼져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꺼져 있는 부위를 조금 앞쪽으로 나오게 해주면 다크서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원근감 때문에 부위 생기는 그런 그림자 종류인 거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눈이 있고 그 아래 애교살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애교살 아래쪽이 살짝 파여 있고 그 다음에 볼로 예쁘게 연결이 돼야 예쁜 눈과 볼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이 꺼져 있게 되면 다크서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채워주는 시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필러나 네. 지방 이식을 했을 때 그죠. 생기는 문제점이라던가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특히 눈 밑에 필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얕은 층에 필러를 놓게 돼요. 그러면 필러를
잘 노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필러가 너무 얕게 들어가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틴들 현상이라고 해서 눈 아래쪽에 필러가 조금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놓게 되면은 원래 있어야 될 눈 밑과 볼의 곡선이 없어져서 아예 평평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관련된 4가지 원인과 그거에 각자에 맞는 치료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원인들이 각자 한 가지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치료를 하고 싶다면 그 원인에 맞는 치료법을 잘 알아야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다크서클이 생기셨는지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